안녕하세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양이원영의 연속 정책 대담으로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국제 에너지 동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오늘 3주차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발 세계 가스 수급 위기와 에너지 정책 방향 석가원 박사님 모시고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때 제일 놀랐던 게 LNG, 그러니까 리퀴드 내추럴 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화 가스를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배로 실어다가 가다가 돌아가는. 오다가 한국으로 오다가 가다가가 아니구나. 오다가 한국 어쨌든 아시아 쪽으로 오다가 그렇죠. 북미, 그 다음에 그 중동, 네,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군데에서 그 LNG를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를 배에 가득 싣고 가다가 유럽에서 웃돈 더 줄게 그래서 다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 동안의 LNG 물량 그거의 3배가 되는 거를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는 뭐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히트펌프 뭐 이런 걸로 해서 커버를 하고 절반 정도는 이 아시아에 가는 그 LNG 물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7, 80 정도 그게 뭐였죠? 큐빅? BCM. 빌리언 네, 큐빅 미터. 예. BCM, 네. 빌리언 큐빅 미터. 그러니까 155 정도가 모자란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시아로 가는 걸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 LNG를 실어 나르는 그 항구가 거대한 폭발 사고 그게 일어나면서 거기서 완전 발이 묶여버리고 지금 몇 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LNG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지금 고유가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도매 전기요금이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엄청 실제 소매요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맞습니다. 비싸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이 고유가 그다음에 LNG 고가격 시대에 지금 상반기에만 14조 3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매는 200원인데 소매를 100원에 파니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탈원전 때문이에요. 지금 고유가 때문이지.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확보하는 물량이 아무리 그 장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가스가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윗돈 주고 그때 50만 달러인가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게? 40만 달러. 40만 달러. 그 돈을 주고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가다가 되돌아가서 맞습니다. 다시 그 돈 주고 갈 정도로 유럽이 유럽연합이 웃돈을 주고 LNG를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LNG 구매처 4대국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그렇죠? 이 4개 나라가 이 LNG 확보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마침 한국 경제에서 단독으로 떴어요. 올 여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보니까 뭐 한 79% 몇 퍼센트죠? 저기 아까 그 데이터 좀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79%, 뭐 50몇 퍼센트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25%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 겨울도 11치밖에 비축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석가원 박사님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세 번째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두 번째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장기화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 전략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모신 거예요. 올 겨울 에너지 공급 문제 없나? 올 겨울 에너지 공급 문제 없나? 이게 그 가스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게 가스 발전소도 쓰이지만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는 난방이죠. 그러니까 그 가스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그러니까 난방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1강, 2강 얘기한 것 중에 1강 얘기를 간단히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겨울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한 번 더 한국경제 얘기도 그 신문의 단독 보도 얘기도 그 다음에 제가 가스공사의 여러 가지 천연가스 시장 동향, 수급 상황 이런 걸 쭉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하나 걱정이
한국전력공사는 적자가 문제지만 네. 가스공사는 미수고 문제가 있더만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것도 왜, 적자로 봐야죠. 왜 적자가 아니라 미수고인지도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거 이따가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다음 좀 네,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지금 러시아발 이제 가스 수급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서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엄청난 폭염과 가뭄 때문에 그렇죠. 전체 전력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시아 이쪽 아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그랬나요? 후보 네, 그렇죠. 그렇지만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렇죠. 중국은 이번에 이제 폭염과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스 공급 위기를 더 이제 더 가속화시키는 거다. 네. 얘가 프랑스. 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프랑스 지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지도인데요. 네. 프랑스는 이제 뭐 작년 말부터 그 원전들이 전체 56개 중에서 지금 29개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56개 중에서 29개면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예. 절반 이상이 중단이 돼 있다. 안전 문제로. 예, 그 상태에서 나머지 가동 중인 원전들조차도 이제 그 강물이 마르고 수온이 오르면서 그 환경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배수를 일정 온도에서는 예를 들면 25도가 넘어가면 수온이 배출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폐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열폐수가 예. 아주 뭐 한 40도 이 정도로 나오나 보죠. 훨씬 더 뜨겁게 나오나요?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네, 그게 초당 한 40톤씩 나오는 걸로 네, 1기가와트 원전일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그럼 초당 한 40톤씩 한 뭐 40도 정도의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이 강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미 강이 폭염으로 가뭄으로 물도 확 줄어들고 네. 온도도 올라간 상태에서 또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은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원전 자체에 안전 문제 생기겠죠. 왜냐하면 더운 물이 역으로 역류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효율이 많이 네. 떨어지죠. 효율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뭐 안전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데 효율이 돌릴 때 이제 당연히 그만큼 이게 냉각이 덜 된 거 물이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냉각을 그렇죠. 이게 차가운 물이 들어와서 뜨거운 열을 받아서 증기 그렇죠. 발생돼서 증기가 많이 발생을 해야지 그렇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기는 건데 네.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크지가 않으면 네. 증기가 잘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기가 잘 안 생기면 소빈이 잘 안 들어갈 거고 그럼 전기가 생산이 잘 안 되겠죠. 아무리 원전을 핵분열을 시켜서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하간에 지금 가동 중인 나머지 27기 정도의 원전들도 결과적으로 특히 이 강에 있는 이 론강이 또 이제 남부의 론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강들에서 이제 강에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들이 지금 출력 감발을 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거나 지금 매일매일 지금 그게 지금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18개. 그러니까 이거 부지죠, 이건 부지. 부지. 각 부지 내에 이제 원전이 4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그래서 있고. 56개 부지군요. 아까 몇 개였죠? 56기 맞습니다. 56기고 부지가 아까 지금 제가 18가지 세셨어요. 18개 부지에 56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닷가에는 없어요? 저기 보면 위에 바닷가에 하나, 둘, 셋, 4개의 부지는 바닷가 부지고 이 지중해는 없네요. 그렇죠. 나머지 이쪽도 지금 없습니다. 대서양 쪽으로 없죠. 네. 대서양 쪽도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아무래도 대부분 내륙이네. 네. 네. 송전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요지 인근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륙에 건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문제고 그래서 원전의 발전량이 줄었고요. 그래서 56개 중에서 29개가 안전 문제로 문 닫고 그다음 나머지 원전은 가동하다 말다 하고 있고 출력 감발하거나 그리고 여긴 독일은 원전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3기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제 3개 중에 하나도 폐쇄한 것 같은데 벌써.
벌써. 네, 지금 뭐 논의 중인데요. 뭐 네. 일부는 뭐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 음. 수명이 대로 네. 폐쇄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석탄 화력하고 경유 화력인데요. 아, 얘네들은 원전이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가요? 네네. 아.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경유 발전소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 가스의 사용을 원래 이제 독일이 가스 발전의 그 의존도가 이제 약 한 13%로 12%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그렇지만 이제 그것라도 겨울을 위해서 아끼려고 그것도 이제 다 석탄이나 이제 웬만하면 석탄이나 경유 발전소. 가스 발전 비중 자체도 원래 낮은데. 네, 그걸 더 낮추려고 석탄 경유 발전소들을 막 지금 그 출력을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막 재가동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독일은 이제 전통적으로 라인강에서 이게 라인강이에요. 예, 라인강 이렇게 상류고요. 이게 네. 하류인데 네덜란드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로테르담. 그래서 요 강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여기에 바지선에 석탄 연료라든가 경유 연료, 기타 이제 원자재들을 거기에 실어서 수송하는 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강물이 마르면서 수심이 확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경유하고 석탄을 나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배로. 더 이상. 이게 listen to water level compared with historical average보다 10%가 낮은 거에 노란 건데 노란 게 아예 없네요. 다 30%보다 낮거나 40% 심지어 50%까지 네. 강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진 거네요. 그렇죠. 40% 네. 주로 이제 40% 수준이나 30% 수준대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거는 좀 지난주 초에 네. 지지난주에 자료예요. 2주 전에 잘. 네. 그러니까 8월 7일이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15일에 측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워터 레벨, 예. 카우프. 이게 이제 그 라인강에서 이제 각 구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카우프 지역 요 지점에서 측정한 게 이제 수심이 30m까지 내려간 걸로 측정이 됐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렇게 측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바지선이 그렇죠. 이게 바지선이고 요런 라인강으로 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라인강을 사실 운하처럼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물동량을 다 이렇게 그렇죠. 실어 나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산업화를 네, 시켰다. 그렇죠. 그 라인강이 지금 말라붙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네. 선박으로 하면 유리한 게 철도로 하면 이제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 적죠. 양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라인강을 그렇게 유지해왔던 건데 라인강에서 이런 그 선적을 그 바지선을 운영하려면은 적어도 40cm 수심이 40cm 이상이 돼야 되는데 40cm. 예, 그것도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최저 아니 기준입니다. 40cm면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네. 근데 하여튼 바지선은 그래도 가능하다. 예?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맞습니다. 예. 아유 참. 근데 이제 15일 날 드디어 그 이하로 30cm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라인강으로의 그 수송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네. 이 추세를 보시면 아까 앞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앞장으로 보면 거기가 카우프라고 네, 거 네, 맞나요? 네, 여기죠? 그러니까 8월 7일에는 까맣게 그러니까 50% 이상 네, 네. 이게 그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낮아졌다는 거 훨씬 아니에요? 많이 내려간 근데 거예요. 상류에서 여기서 막혀버리면 이게 뭐 오갈 수도 없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음, 네. 철도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볼까요? 다음은 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네. 이게 어쨌든 이게 땅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도 문제인데요. 중국이 지금 그 폭염 가뭄으로 지금 40도가 웬만한 그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성들이죠, 성이라고 하죠. 예. 4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네. 우리 외부가 40도라는 거는 항상 찜질방에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생존하기가 그러니까 냉방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연히 그럼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폭염과 가뭄 때문에 그 양쯔강의 수위가 여기도 대폭 내려와서 기록적으로 이걸 측정하기 시작한 게 1856년인데 우한시 예. 이번에 그 코로나19 발생한 네. 시작한 그렇죠, 곳이 그렇죠. 우한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 측정 기준이 17.5m. 네, 보통은 24m 정도 양쯔강 수심이 예,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정도면 그거에 뭐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삼엽댐 수력 발전이 총 용량이 22.5기가와트. 엄청난 네,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가 저게 아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터빈을, 모여서 수십 개의 터빈을 이제 그 네, 강을 따라서 이제 쭉 다 연결한 설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수력 발전으로 따로 저수해 두는 그런 이 저수량이 50% 감소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 이번 주 초부터 스촨성에서는 제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전이 되는 경우 그것도 있고 제한 성전을 하면서 필수적이고 긴급한 데만 네. 전기를 주고 나머지는 전기를 그렇죠.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중국 그 스촨성에 사실 알루미늄 공장이라든가 비료 공장, 실리콘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이게 셋 다 전기 엄청나게 잡아먹는 맞습니다. 공장들이잖아요. 네. 거기다 플러스 애플 와치라고 있죠. 네, 거기 공장이 여기 있나 보죠. 그게 또 스촨에 있는데 거기도 다 지금 뭐 일주일간 조업 중단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수력 발전이 전반적으로 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스촨성에 있는 전력이 스촨성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부에 있는 그 상하이 같은 발전량도 절반이라 떨어진 건가요? 저수량이 절반. 정확하게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전량은 잘은 모르지만 예, 어쨌든 근데- 저수량이 절반 예, 가게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스촨성뿐만 아니라 상하이 같은 동부 지역도 이 삼엽댐에 전기를 쓰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석탄하고 가스. 지금 당장은 석탄과 가스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석탄 물동량 안 되고 네. 그리고 원전도 지금 가동이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 결국은 가스 쪽으로 점점 더 쏠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진전되고 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가 예, 이미 그림이 여기 나와 있군요. 예.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장강의 이게 그 약자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저기 양치강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네. 양치강이 이제 우한에 예. 이 수위 이 중간을 모르니까 그 수위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녹색은 이제 이 평균 수위 평균 이제 그 연평균 수위고 네. 이 까만 선이 이제 올해의 수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때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제 근데 그래프인데요. 상반기에서는 비가 많이 왔네.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이때는 비가 오히려 확 그렇죠. 떨어져 버려서 문제는 이게 수위가 이 정도까지 줄려면은 보통 12월 다 돼야지 11월 말 정도 돼야지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미 이제 8월 지금 중순에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4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만큼 뭐라 그러죠? 그 삼엽댐이 그만큼 발전을 하기가 확 줄어든 거죠. 겨울까지는. 그래서 다음 볼까요? 엄청난 네.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가가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7월 말이나 8월 뭐 첫째 주말 하더라도 메가와트당 200유로 좀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밀리언 BTU 그러니까 그 발열량을 계산할 때 이제 뭐 BTU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100만 BTU를 이제 그래서 MMBTU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MMBTU당 유럽이 그동안 지난주까지 한 60달러 정도였다고 이제 평가들을 했는데요. 이번 주 와서 그게 9달러가 더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이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 보시죠. 앞서 보여드린 건 이제 그런 선물가고요. 요거는 현물가. 그러니까 선물가라는 게 그러니까 미리 확보한 물량에 대한 한 달 뒤 거를 뭐 예를 들면 여기 앞에 거는 이제 한 달 뭐 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스공사에서는 그 한 달 앞서 이제 미리 사두는 거를 선물이라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미리 앞서 사두는 거 선물이라고 하고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사는 걸 현물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월 평균으로 따지면 20년치를 이제 유럽의
이 기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월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7월 말에 지금 2020년도 대비 거의 10배 또는 기준에 따라서 20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이 7월 말이 제일 낮았을 때가 5달러도 안 됐는데 아니면 그냥 5달러라고 평균으로 치더라도 지금 50달러 월 평균 50달러 7월 말이 50달러였고요. 이게 50달러라는 메가 그 뭐죠? 100만 BTU당 BTU가 빌리언인가요? 아니요 BTU 자체 브리티시 서멀 유닛. 아, 네네.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가스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씁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가격이 되면은 이 가스를 실어 나를 때 쓰는 LNG 선박의 값하고 그걸로 실어 나르는 LNG 값하고 같아지는 거. 상황이에요. 지금 이 50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저걸 넘어서 되면은 LNG 값이 배값보다 더 비싼 거고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라서 한 번 실어 나르는 LNG의 값이 그 실어 나르는 배보다 더 비싼 상황이 되겠네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 전기 사업자라든가 가스 사업자라고 한다면 저 가격에는 사면 안 되죠. 엄청난 손해니까. 근데 문제는 유럽이 이 가격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계속 사들이니까 그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려고 아시아 호주에서 계속 그 사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걸 민간 기업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럽은 전부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은 그렇게 비싸게 하서도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매 가격에 너무 비싸게 갈 텐데 그거에 대한 차액을 일정 정도라도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구당 4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올겨울에 대해서 올겨울 그걸로 나라고 전기 가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이렇게 올 겨울을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60만 원 거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 올해 뭐 11월, 12월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저희 집에 애가 있어서 그렇게 춥게는 못 하거든요. 한 20도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24평 빌라라고요. 한 13만 원은 나오는 것 같아. 가스 난방비가. 엄청 싼 거예요 지금. 네, 13만 원. 근데 얘가 지금 10배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럼 1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30만 원까지는 안 가도 적어도 근데 어쨌든 영국은 30만 원 이상 내야 그렇죠. 돼요. 2배, 3배, 뭐 4배, 5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내고 어떻게 난방을 해. 근데 그걸 영국 정부는 어쨌든 그 겨울에 6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그러면 개인에게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럼 민간 기업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비싸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싸게 팔지 말고 좀 싸게 팔아라 하면서 돈 주고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소매 사업자들 전기나 가스 소매 사업자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왜냐면 가격 상한 그러니까 영국도 가격 상한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 거기는 뭐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 한 번에 오를 때 50% 이상은 오지 마라. 지난 우리는 여름에 연동제 하면서 캡을 씌운 게 3원이고 3원이면 몇 %예요? 100원에서 3원이니까 3%죠. 3%. 그러니까 우리는 한 3% 정도를 캡을 씌워놨는데 영국은 한 번에 오를 때 50% 이상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군요. 지난 4월에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안 하면은 이제 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산하고 있군요. 지금도 그 50% 왜냐면 이미 가격이 그걸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겠네요. 지금 이번 이 피크로 그렇죠. 가스 피크, 오일 피크 그렇죠? 양쪽 다 피크인 거죠. 그렇죠. 사실 가스는 오일 피크 유가와 연동되긴 하는데 이번은 그거하고 또 추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권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더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고유가를 생각하면은 이제 보통 유가가 오르면은 현물 가스 가격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스 가격이 오히려 유가를 끌어올리니까 유가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가스 가격을 유가랑 별도로 놓는다. 별도로 올라하면서 가스 가격이 더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전쟁 영향.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하루 일평균 죄송합니다. 일평균 일평이라고 잘못 썼는데요. 월평균, 일평균.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그 이렇게 중간에 3월 초에 갑자기 피크 뛸 때도 있고.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건 이제 며칠씩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래 보여주는 게 이제 실질적인 실제 가격이고 그래서 잠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 6, 7까지 그때가 7월 중순까지. 이유가 뭐였죠? 아 경기 둔화가 크지 않았나요? 유가가 잠시 떨어졌잖아요. 100달러 넘어갔다. 네 맞아요. 그것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뭐를 결정한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러시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스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6월까지는 6월 말까지는. 근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이 7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경유로 하는 가스 배관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스스로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거를 좀 일부를 줄였고요. 우크라이나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 눈치를 본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 러시아가 이제 가스 때문에 가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지금 노르드 스트림도 있고 그건 러시아가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말 그러니까 이거는 폴란드를 통과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건데 그건 아예 폴란드가 루블화로 결제를 거부하면서 아예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그 7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가스 가격이 다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푸른 선이 이제 이 유럽의 TTF, TTF, 유럽의 이게 타이틀 트랜스퍼 퍼실러티.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기준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빨간색이 JKM이라고 자pan 코리아 마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빨간색은 지표로 쓰면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달러 MMBTU당 10달러 가격을 차이를 두고 서로 연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물 가격은 현재 이미 유럽은 68달러까지 올라갔고 아시아도 50달러를 넘어간 상황. 유럽의 월 평균으로 가면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뛰어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이건 일평균으로 봤을 때 유럽이 올라가면 따라서 아시아의 가스 가격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국제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가스공사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요. 가스공사를 보면은 가스 물량 자체는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야 될 때와 안 사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정부가 뭐 웃돈을 줘도 되니 일단은 많이 사오라는 이제 이런 지시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량을 어쨌든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제가 이거를 봤어요. 장기 계약 종류별, 종류 및 연도별 LNG 수입량. 이걸 내용을 정보를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이제 인도네시아가 연간 70만 톤, 말레이시아가 150만 톤. 이게 2027년, 28년까지 하고 있고 카타르가 제일 많더라고요. 연간 492만 톤, 210만 톤, 200만 톤 세 개의 유전에서 각각 하면은 한 900만 톤 돼요. 900만 톤 정도 되고 그리고 오만에서 406만 톤 그리고 러시아에 150만 톤, 호주에 300만 톤, 미국에 280만 톤 그리고 포트폴리오 쉘과 토탈 뭐 합쳐가지고 한 564만 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장기 계약 물량들이니까 이게 전부 다 가장 낮은 게 24년까지고 긴 건 38년까지도 가는 거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호주, 저번에 얘기하셨던 러시아, 호주, 미국 이 세 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량에서 그렇죠. 미국이 유럽으로, 호주도 유럽으로, 러시아는 아예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카타르하고 오만이 메인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1,300만 톤 정도는 되거든요. 연간 한 4,500만 톤.
BCM, 네. 50 BCM 정도가 한 4천만 톤, 4,500만 톤, 네, 4천만 톤 4천만 톤 정도 되고. 4천만 톤 정도 되고 네. 민간 도입 물량이 한 700~800만 톤 되는데 네. 얘가 비싸니까 민간이 도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도입한 거를 민간에 주고 그러면서 이게 비축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 계약 물량에 이거에서 웃돈을 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장기 계약 물량 중에서 미국을 빼고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빼고는 어차피 유가에 그거는 가격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네. 가격은 변동금리처럼 네. 변동 가격인가요? 유가에 비례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유가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장기 계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량만 확보한 거지 네. 가격에 대해서는 네. 그 가격과 어쨌든 변동 가격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셰일가스는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르게 유가랑 다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헨리 허브라는 그 시장 가격을. 근데 어쨌든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거를 빼서 유럽에다가 아무리 유럽이 웃돈 준다고 장기 해서 계약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네, 하진 하면 않을 안 거 되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체 그 이 장기 가스공사의 장기 계약 물량이 우리나라 전체 연간 LNG 도입량의 한 62%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38%는 이런 현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단기 계약. 한 2천만 톤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보면 미국 러시아 빼도 그러니까 뭐 장기 계약 물량 한 2,500만 톤 전후가 될 겁니다. 네, 2,500만 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물량을 이제 많이 사와야 되고 지금 이제 그게 현물 가격인가요? 장기 계약 빼고 나머지 한 2천만 톤이 현물로? 사실상 다 현물로 사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는 7월까지 사실 가스공사가 전년도 대비 이제 많이 안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싸서? 비싼 것보다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럽이 양보를 해달라.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토 때 얘기했나? 그 전에도 이제 그 전부터 2월 달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하면 주로 한국하고 일본이죠. 한국하고 일본이겠네. 네, 그래서 뭐 대만은 물량이 적을 거고 그렇죠. 중국은 말을 듣지 않을 테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한테 그 얘기를 한 게 그냥 공공연한 사실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로 있나요? 그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언론에? 국내 언론은 아니고 이제 외신이죠. 외신인 거죠? 네, 해외 언론에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한국경제에서의 저 얘기가 이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지난 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은 총 저장 용량의 25%에 불과했다. 네? 137만 톤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2020년 7월과 2021년 8월에 총 저장 용량 대비 비축량이 각각 79%와 53%, 낮아도 53%였는데 우리가 25%인 이유가 미국의 그런 요구, 그러니까 유럽에 양보해라. 현물을 4,500만 톤 중에 2천만 톤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물 확보를 좀 이렇게 늦춘 거네요. 그렇죠. 뒤로 이제 늦추면서 사실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지금 거예요. 상황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뭐 엄청 차이가 참. 근데 이게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 유럽에 양보해라. 국내 언론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도 설명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 건에 대한 입장 예년보다 다소 낮다, 맞다. 하지만 약 34% 수준으로 하절기 비축 의무량, 비축 의무량보다 높다. 그게 91만 톤이니까 지금 181만 톤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서 하절기 수입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또 장기 계약 현물 구매 등 기확보한 물량 도입으로 재고 수준이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 현물 구매가 어떻게 기확보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현물은 그때그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 뭐 한 달 전에도 살 수 있고요. 근데 올 겨울 거를 지금 현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야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렇죠. 장기 계약은 맞겠지만 그렇죠. 장기 계약으로 기확보한 물량 도입은 맞는 얘기인데 현물 구매는 지금 당장 샀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상반기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비싼 훨씬 가격을 비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얘기 듣다가. 네네. 응? 그건 뭐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국가 관계상 근데 어쨌든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그 외신에 대해서. 네, 아니 그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 언론에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근데 문제는 어쨌든 구매를 하더라도 엄청 비싸게 구매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LNG 확보 전쟁일 텐데 여름은 LNG가 상대적으로 발전소에만 들어가지만 겨울에는 난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물량 확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겨울에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일본의 제라라는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큰 LNG 구매 기업이거든요. 단일 기업. 한국의 가스공사 네. 그리고 일본의 제라. 제라. 네, JERA라고요. 제라는 JERA가 재팬 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가스공사 네. 비슷한 건가 보죠. 근데 두 개의 기업이 제일 큰데 문제는 이제 가스공사의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는 건 구매력이 강하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살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 거는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가격 협상을 가스공사가 잘 못하는데 가스공사는 이게 국내 민간 기업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요. 민간 기업들 물량이 한 7,800톤 네. 정도인데 네. 그거를 가스공사가 대신 그 정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SK인가가 그 미국의 그 화재나 프리포트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그걸 아예 못 가져오는 걸로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대신 가스공사가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걸 대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하간의 문제는 가스공사의 그 물량 확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물량 확보는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음. 언제 부담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좀 여기 써놓은 걸 잠깐 좀 보시면은 네네. 지금 가스공사가 정확하게 그 평균 얼마나 월별 통당 얼마나 지불하고 가스를 도입하는지 알려지는 않는데요. 지금 대략 100만 원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공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톤당으로 따졌을 때 지난 4월 달 기준으로 톤당 약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월별 가스공사의 그 도입 물량의 가격, 네. 도입 가격, 평균 도입 가격. 그거를 정보 공개를 좀 받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톤당 한 100만 원대로 지금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올해 그 이번 하반기죠. 7월,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 사서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 그 사업자들에게 85만 원을 팔고 발전사들에게 130만 원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7, 8월 그 통계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런 가격이 그 형성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전 사업자들은 그 대개 수요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물량도 크고 그 다음에 고압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주택용 도시가스 대비 절반 가격을 지불하고 있어요. 발전사들에게 13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저건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시가스 비용, 난방 비용을 깎아줘서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역전되는 나라는 OECD에서 어느 나라도 없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역전된 게 있고 우리는 거의 똑같이 사실상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됐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이 비중을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정하나요? 85만 원대 130만 원 이 비중 이렇게 비율이라고 그러죠? 비중이 아니라 그건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 내부 시스템이 없나? 산자부 공무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공무원 예를 들면 산자부의 가스 과장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도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이유가 가정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은 개별 가구별로 다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배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고압으로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큰 규모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싸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발전사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정하고 물량도 있고 그런데 도시가스인 경우는 개별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겨울에만 반짝 쓰고 뭐 여름에 안 쓰고 하니까 20대 1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쓰는 거하고 여름에 쓰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일정하게 이제 구매하는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가격이 저렇게 역전되어 있다. 그리고 역전된 결과 또 전기요금에 부담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전의 적자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전은 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5원만 지금 인상을 한 상태인데 지금 가스공사가 사오는 걸 이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전력공사 보니까 도매 전기요금은 한 200원에 사더라고. 그렇습니다. 200원에 사가지고 지금 100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이런 그 가스공사가 들어오는 가스의 그 원가가 다 도매 가격에 점거가 S&P라고 하죠. 거기에 다 점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규정이나 뭐 이렇게 내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가스공사가 적자가 아닌가? 그래도 그 미수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미수금도 많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 도시가스의 비용을 발전사들에게 전가를 시켜도 여전히 이제 부채도 많고 미수금도 쌓이고 그게 천문학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아시아 도입 단가군요. 네. 이거는 이건 뭐냐면요. 그 아시아 4개국 그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 이게 이제 그 주로 이게 도입량 순서를 LNG 수입량 순서를 이렇게 5개 나라를 지정을 해서 이 나라들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계약 물량. 우리가 도입 물량이 제일 많은데요. 10.202 컨트랙트 아니요, 요 가격입니다. 가격으로. 예, 요 가격을 요 5개 나라가 요 가격 장기 계약으로 한국은 10.2를 네. 지불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물 가격은 현물가는 10.5로 네. 지불하고 있다. 5개 국가 중에서 제일 좀 높은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사요? 중국은 9.4, 10.18, 일본은 9.98, 9.58. 네? 근데 우리는 장기 계약도 비싸고 스팟 물량도 비싸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랑 특히 비교가 되는 게 JKM은 전체 시장인가요? 그렇죠. JKM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그 지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 이 구매량 이제 구매 가격 대만은 엄청 협상을 잘하는 아니 물량이 그러니까요. 아니, 물량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물량이 제일 많이 산다면서 왜 우리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S&P 글로벌이라는 그 이 컨설팅 업체에서 기관에서 이제 대만을 칭찬하려고 일부러 빨간색을 아이고 참나. 칠해놨는데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예를 들면 장기 계약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대만보다 우리가 1달러 정도 비싸게 사는데요. 이게 S&P 글로벌에서의 그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가 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아마 나온 지 한 2주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냥 호구네. 네. 근데 뭐 가스공사는 뭐 다 이제 명분이 있죠. 근데 여하간의 문제는 그 100만 BTU당 1달러 차이가 우리나라가 작년 도입한 그 물량에 도입을 하면 1달러 차이면은 3조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달러를 더 비싸게 주고 사면 지금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MMBTU당 달러입니다. 100만 BTU당 그러니까 열량당 그래서 그게 1달러 차이가 나면 1달러 차이가 나면 3조 원을 더 주고 사오는 거예요.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만보다 장기 계약 물량에 3조 원을 더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가격이 거의 뭐 이거의 5배, 6배 뛴 상황. 국내가 얼마에 도입하는지는 국내한테 그 자료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스공사의 그 체제 자체가 정부와 가스공사, 국회 뭐 이 관계가 이렇게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냥 사와라 사오는 게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더 유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국제 가격 국제 시세 그대로 그러니까 원가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은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인지를 한번 이제 영국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영국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많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영국이 유리한 것도 있고 가스 자급률이 42%나 되네요. 북해 가스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재생에너지가 영국이 40%로 올랐어요. 네. 이야, 진짜 그게 이미 빨리 올라가네. 2020년부터 40%대에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10-20%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다만 영국은 가스 자급률이 42%지만 그 가스 시장이 국제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 사업자들 공급자도 만약 해외에서 더 비싸게 그 사가겠다 그러면은 수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싸지가 군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원가가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영국의 한 주택용 전기 소비자가 자기가 이번 달 그 요금 청구서라고 요금표를 보낸 게 있는데요. 보면 이제 가스 가격하고 이제 전기요금하고 그 가스 가격이 나오는데 둘 다 킬로와트아워로 되어 있는데 좀 열량을 이제 그냥 두 개를 비교하기 좋게 영국은 보통 둘 다 킬로와트아워로 환산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그 둘을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동일한 단위로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업자도 가스와 전기를 한 사업자가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요금표가 나옵니다. 스탠딩 차지가 뭐예요? 하루에 저만큼이다? 기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요금. 이거는 얼마를 쓰든 상관없이 하루에 이 정도. 파운드 49.64 파운드를 펜스. 펜스에 펜스. 펜스가 그렇죠. 하루에 49파운드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영국의 가스 요금은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지금 요금제에서는 약간 가스 요금은 132원, 전기 요금은 500원. 와, 네. 비싸네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10월이 되면은 그동안의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80%까지 인상이 될 거예요. 가스를 둘 다를. 네. 둘 다 80%까지 그 상한선을 80%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영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네. 한 달에 가스 요금을 26만 원 내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네. 전기 요금도 거의 전기 요금은 제가 한 달에 지금 3만 원에서 이제 에어컨 많이 틀고 하면은 5, 6만 원 그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5배니까 네. 15만 원에서 35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네. 지금 영국 정도로 지금 만약에 5배잖아요. 한 달에 300kWh를 쓰면은 한 15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400kWh를 쓴다 그러면은 20만 원.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아파트에서 그 누진제 적용 받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올해 10월이 되면 여기에 다시 81%가 이제 추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900원, 킬로와트아워당 900원까지. 그럼 사람들이 전기나 가스 못 쓰고 사는 사람들 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식품 구입비하고 전기 가스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굶고 그대로 전기 가스를 쓸 거냐, 아니면은 식품료를 그대로 내야 돼 이제 엄동설원에서 살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저소득층. 근데 어쨌든 지금 몇 파운드 준다고요? 한 600파운드? 400파운드. 400파운드. 그게 이제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올겨울의 대책이고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영국도 그 400파운드를 준다고 하지만 이번 겨울은 정말 끔찍한 겨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가 반영된 가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아니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다음 걸 보시죠. 다음 걸 볼까요? 그래서 이게 가스요금이 사실은 이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지금 국채 가격이라든가 원가랑 를 감안했을 때 그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지금 주택용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판매 가격과 구입 가격 간의 격차, 그러니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구입하는 그 가격의 그과의 그 큰 격차 때문에 엄청난 부채와 적자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처럼 저렇게 올리는 건 그건 또 그건 우리가 안전망이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저 정도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한전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은 킬로와트아워당 33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한전이 지금 상반기가 14조 3천억 원 정도의 적자인 거고.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보니까 미수금으로 나와 있어요.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수금 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원료비 미수금 추이입니다. 2020년 7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용은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으로 구분되며 2020년 말부터 항목별 미수금을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2020년 12월에는 6,900억 총,
2022년 3월에는 4조 9,690억. 2022년 2022년 3월. 3월에요. 네. 네.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급격하게. 네. 더 올라. 이게 올 겨울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미수금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전은 적자인데 어떻게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냐. 네.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한전하게 다 대부분을 떠넘기니까. 근데 이제 떠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발생한 거예요. 맞습니다. 떠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전은 적자라고 얘기하면 영업이익에서의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수금은 뭐냐면 채권이야. 그럼 자산이거든. 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 자산으로 취급이 되니까 아. 사실은 이 회계 재무제표상 사실상 부정행위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전력공사하고 가스공사 둘 다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전력공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표준에 맞춰야 돼서 네. 돈 못 받는 거는 네. 적자로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렇죠. 딱 쳐야 되는 거고 이 가스공사는 국내만 상장돼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피는 거죠. 꼼수를.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그러면 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꼼수를 피는 거죠. 이게 적자로 들어가지 않고 언젠가 정부가 주는 네. 미수금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면 한전의 적자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그럼 메꿔야 되는 건가? 가스공사의 적자 이것도 지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건가? 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은 고유가 당시 고유가였는데요. 고유가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금 가스를 지금처럼 억제를 했어요. 몇 퍼센트 4% 이내 정도에서 이제 약간만 반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전 부채가 생기니까 한전 부채가 한전 적자죠. 최초로 이제 그때 적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메꿔주고 얼마나 메꿨어요? 2008년에는 한 얼마일까요? 수천억 원대였고 아마 그게 2010년가에 또는 그때는 2조 원이 넘게 이제 아마 세금으로 메꿔준 거예요. 네네 정부 재정으로 보존을 해준 거 같고. 그때 적자가 얼마나 났나요? 적자가 2조 원대요. 2조 5천억 원이 적자였을 겁니다. 2010년. 근데 지금 뭐 20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보존을 일부를 해주고 어떻게 했냐면 유가가 바로 얼마 있다가 또 내려갔거든요. 그때 한전이 이제 요금을 좀 이제 내려갔을 때 또 빨리 내려가는 거를 반영을 좀 늦추면서 그걸로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자 네. 회수를 해서.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우리 뭐 정부에 줬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해서.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싸게 전기요금을 그러면 유지를 하면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가정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요금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기업들 영업이익이 10조, 20조 나는 그런 대기업들한테 전기요금을 1,000억, 2,000억씩 깎아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세금으로 지금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전기요금으로 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은 제대로 받아서 네. 그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냉방권, 난방권을 아니 식품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가스나 전기를 쓸 거냐 양자택일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한테 현금 지원을 해든지 아니면 에너지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쿠폰이라든가 주택 단열 개선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상층 특히 이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LNG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미 보조를 받고 있고 LNG 보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전기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누진제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요금이 또 원가보다 좀 훨씬 낮아요. 전기요금도. 그래서 좀 중산층 가구들은 좀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하되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까? 저소득층이나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별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하간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원가주의로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은 이게 가격 신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수요를 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막 이렇게 뛰어 있는데 겨울이 돼도 우리 일반 그 전기 소비자들이나 가스 소비자들이 그걸 체감을 못하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블에 더블로 이제 그 이 한전과 가스공사에 답답하네요. 적자가 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스 대란이 최소 4년은 네. 지속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국제유가랑 다른 거는 4년 왜 4년을 가냐 최소한 러시아 가스를 지금 유럽이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주로 미국의 셰일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자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첫 번째 도입이 시작되는 연도가 2026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LNG 수출 터미널을 새로 지으려면은 꼬박 4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그 환경 안전 규제가 그 몇 년 전에 대폭 강화되면서 한번 건설하려면 그 정도가 최소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년 동안은 유럽이 장기 계약 물량을 새로 늘리기 어렵고 LNG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아시아 국가들하고 4년 동안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계속 4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인기 그 영합 정책 같은 것들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거를 한번 볼까요? 이번 말고 그 다음을 보면 유럽은 시장 가격을 반영 원칙을 지키되, 그러니까 주택 단열 개선, 결국은 난방, 냉방이라는 게 단열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를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네. 주는 거고, 그렇죠. 저소득층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다. 네. 이게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네요. 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지금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러시아 가스의 3분의 1을 미국의 셰일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게 2026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주택 단열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563억 유로, 3, 4, 5, 6, 4년 동안요. 3, 4, 5, 6, 그렇죠? 4년이죠. 4년 동안 이 정도면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한 80조 원 정도를 쓰겠다는 거죠.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한 20조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20조 정도를 그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네덜란드도 지금 뭐 독일만큼 지금 2030년까지 250만 원, 이게 총 가구의 30%인데요.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주택 단열을 개선하겠다. 우리는 그 건물에 자기 집 주택 단열은 자기 돈으로 해라 네. 이런 건데, 여기는 네. 수십조 원의 돈을 써서 네. 그 개별 집들을 네. 고쳐주겠다 그 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연간 20조의 한전 적자를 네. 세금으로 메꿀 거냐,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단열 개선 사업을 해서 한 네. 번 어쨌든 집을 고쳐 놓으면 그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계속 영구적으로. 네. 영구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연구 하여튼 뭐 최소한 20-30년은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다고 아까 영국처럼 그렇게 대폭 가격을 올리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한 33원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얘기하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 적자 수준이 얼마로 줄어들 건지 네.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자는 많이 완화될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연말에 되면은 한전이나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그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예측했던 적자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뭐 5월 달에는 30조라고 했고, 30조. 네, 7월 달에는 뭐 23조다라고 했는데요. 네. 문제는 왜냐면 그 사이에 네. 5, 6, 그때 7월 가격 초까지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약간 잠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또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적자 규모가.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정교금을 올리시 제때 반영을 안 하면은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도 그거는 보존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도산하겠네. 네, 그러니까 한전의 뭐 주요 자산을 매각을 아마 하지 어떤 않으면 주요 자산을 매각해요? 발전 부분 같은 거를 매각하는 게 이제 한 방안이 되겠죠. 그거 말고는 뭐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뭐 부동산 다 긁어모아도 16조밖에 안 네, 된다, 네. 안 된대잖아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지금과 같은 고유가나 가스 가격 이런 고공행진이 네, 올해만으로 끝난다면 버티겠는데 네. 그러지 않는다면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네. 네. 야,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닌 게 이건 참 지금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아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그 답답하네요, 정말. 전력시장을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결과 이제 아주 최악의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벽으로 지금 밀쳐지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갈 때까지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극약 처방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워낙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네, 제가 했고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질문이 좀 올라왔으니까. 저보다는 좀 그냥 화이팅 뭐 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소리가 작다고요? 네. 그럼 소리를 좀 키우셔야지.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제가 핸드폰이라서. 그때 마이크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크 여기다 꽂는데요. 아. 이 전원 때문에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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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렸나? 소리 좀 작습니다. 응. 네, 잘 안 들려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뭐 딱히 지금 한 15분 정도 오셔서 네. 25개 정도. 아니 소리가 작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거를 소리 작은 거를 그런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떡하십니까? 네? 우리 방에서 참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소리가 작아서. 아무튼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올 겨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꼼수 적자죠. 미수금.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번에 결산 국회 때 이제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가스공사가 그렇게 비싼 돈으로 우리가 지금 요금도 못 올리는데 미수금도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퍼체이싱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량 이렇게 크게 우리가 현물이든 장기 계약이든 하면 가스공사가 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비싸게 사오는 이유는 뭐냐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그 답에 따라서 또 모실 수도 있어요. 네.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쨌든 뭐 얘기는 계속 해야죠. 네. 상황을 알리고 하는 작업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길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4주차로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전 세계 그린산업 동향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에서 480조 원에 이르는 그린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이 아주 무섭게 공장, 특히 그린 산업의 공장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미국에다가 한 60조 원 정도 어치의 공장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게 적자는 쌓이고 그리고 공장은 뺏기고 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